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세계가 불안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러시아와 가까웠던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와 동맹국이었던 몽골은 지금 어떤 관계일까요? 90년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몽골인들은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목의 전설 48편은 몽골과 러시아가 이어온 역사를 간략히 돌아봅니다. 한때 미소 냉전 체제를 이끌던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며 한풀 기가 꺾였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력으로 강국입니다. 공국의 일원으로 동슬라브인들이 다수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틈새가 벌어지게 된 데에도 몽골이 있었지요. 몽골의 침공에 대응하는 자세의 차이로 두 나라의 운명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크게 저항하지 않아 피해가 적었던 러시아는 국력을 보존하여 후에 온전한 국가를 세울 수 있었으나 몽골에 강력하게 맞서느라 피해가 컸던 우크라이나는 주변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았지요. 몽골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여러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22년 12월 30일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가 된 소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두 번째 공산국가가 몽골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몽골 친구 버드로는 자신의 러시아 승합차에 푸틴의 사진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는 푸틴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러시아 형님이라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에게 러시아는 여러모로 친숙한 나라입니다. 사회 전반의 체제와 문화, 교육이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세대들은 버드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우호적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몽골이 청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요. 공산혁명을 주도한 러시아의 적군과 함께 힘을 모아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을 물리친 몽골에게 러시아는 첫 손에 꼽히는 혈맹이지요. 몽골은 1921년 7월 11일 반혁명 세력인 러시아 백군이 점령한 수도를 되찾으며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삼습니다. 내몽골을 깔고 앉은 중국에 비해 외몽골의 독립을 지원한 러시아는 고마울 만도 하지요. 독립 이후에도 기간시설과 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제 원조로 큰 도움을 받았으니 몽골인들은 과연 러시아를 형으로 섬길만 합니다. 몽골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이처럼 사이가 좋았을까요? 유라시아 초원 지역이나 시베리아 타이거 산림지대에 군거하던 부족들은 국가가 세워지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교류하여 왔습니다. 바이카로 주변의 에벤키족이나 야쿠트족, 부리아트족이 그러했고 칼미크인과 알란인들도 두 지역을 넘나들며 지낸 기록들이 전해옵니다. 몽골계 유목부족이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깝습니다. 13세기 초 초원 제국의 필수적인 서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려던 칭기즈칸은 이를 가로막는 호레이즘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패한 호레이즘의 샤가 달아나자 칭기즈칸은 제베와 수부타이를 시켜 뒤쫓게 하지요. 카스피해의 섬으로 달아난 호레이즘 샤가 병사하며 이를 뒤쫓던 몽골군들은 내친 김에 킵차크로 들이치게 됩니다. 자다가 홍두깨 격으로
난데없이 등장한 몽골군에게 당시의 공국들은 큰 피해를 입지요. 예고도 없이 경험한 악몽은 오래지 않아 다시 이어집니다. 유라시아 서쪽의 초원 지역은 칭기즈칸의 장남인 줄치에게 분봉됩니다. 오고타이 칸에 이르러 줄치의 아들인 바투를 앞세워 러시아 키예프 공국을 본격적으로 유린되죠. 이때 몽골군에게 호되게 당한 러시아인들은 몽골군을 타타르라고 칭했습니다. 몽골 초원의 한 부족이었던 타타르라 묶어 칭했지만 그 이면에는 몽골군이 지옥, 타르타르에서 온 악마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이후 1235년 아르메니아가 몽골에 복속되고 1236년에 그루지아가 평정되고 킵차크족이 항복하며 모스크바와 블라디미르가 무너지죠. 1240년에는 키예프가 함락되며 러시아는 몽골의 킵차크 칸국에 예속되어 상당한 기간 노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몽골 지배기의 고통을 타타르의 멍해라 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몽골 제국에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동북 지역의 만주족이 크게 힘을 얻으며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만주족은 자신들이 칭기즈칸의 맥을 잇는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비록 힘을 잃기는 했지만 몽골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정복하며 대제국을 이룬 청나라는 몽골족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청나라의 만주족은 몽골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몽골을 외몽골과 내몽골 등으로 나누며 견제와 감시 정책을 펼쳐나가죠. 1911년 서구 제국들의 침탈로 청나라가 패망하며 몽골은 만주족의 지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며 왕정을 옹이하던 백군이 공산혁명군인 적군과의 싸움에 밀려 몽골로 침입하게 됩니다. 1921년 몽골을 차지한 러시아 백군 지도자 운게른 슈테른베르크 남작은 몽골인들을 별나고 가혹하게 다스리죠. 그때 수바토르라고 하는 젊은 독립 전사가 나서 러시아 적군의 레닌 부대와 힘을 합쳐 러시아 백군 세력을 쫓아냅니다. 이를 토대로 몽골은 1924년 러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공산국가인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몽골이 공산국가가 된 데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칭기즈칸의 유목제국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이끈 레닌도 몽골계인 외조모로부터 유목민의 공유정신을 어릴 적부터 몸에 익혔다 합니다. 러시아와 몽골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죠. 1939년 만주국을 발판으로 몽골로 진출하려던 일본군을 러시아와 몽골군이 연합하여 하링골 전투에서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외몽골이 독립국가가 된 데 반해 청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차지한 중국은 내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수중에 넣어버렸지요. 이렇게 긴밀한 동맹관계를 이어온 러시아는 독립국가 몽골의 여러 면의 지원과 함께 정치적 간섭도 행사하죠. 그 가운데서도 몽골계 유목부족들에 대한 탄압은 평등한 동맹의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17세기 경부터 러시아의 영향권에 놓여있던 바이칼 호수 주변의 브리아트족은 러시아의 공산혁명 과정에서 백군의 편을 들며
몽골로 이주한 일로 보복을 당했으며 소련에 예속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몽골 북서부 지역의 오리앙카이족은 몽골과 분리되어 1944년 투바 자치주로 소련에 편입되었고 18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간 카자흐스탄 지역은 1891년 러시아의 소유로 선언되었으며 수차례의 독립분리운동과 친일 행각으로 스탈린에 의해 300만 명이나 넘게 처형됩니다. 러시아는 몽골의 민족주의를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몽골 유목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영기가 그려진 우표의 발매가 금지되었고 조상들의 계보가 담긴 족보를 폐기하고 성명의 표기법마저 바꾸게 하였지요. 몽골의 역사나 민족주의를 주도하는 지식인들도 온갖 이유로 구금되거나 탄압에 시달려야 했지요. 몽골 제국의 영웅인 칭기즈칸은 피에 굶주린 전쟁광, 살인마로 평가되며 언급되는 것조차 금지되었으며 그 직계 후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총살을 당하거나 시베리아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순환을 겪어야 했지요. 당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열 3위에 해당하는 투무르 오치르는 칭기즈칸 탄생 800주년을 맞이하여 칭기즈칸의 고향인 헨티 아이막 다달에 기념비를 세운 일로 반당분자로 몰려 숙청되었으며 후에 다르항에서 괴한에 의해 도끼로 살해되기까지 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투무르 오치르의 스승인 고고학자 페를레는 몰래 몽골 제국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소련이 동맹국인 몽골에 가한 부당한 간섭 가운데는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소련은 몽골을 지배하던 라마 불교를 이용하여 오래된 샤머니즘을 탄압했습니다. 몽골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샤머니즘은 민족심을 고양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가혹하게 척결되었지요. 몽골의 개 아요르잔이 지은 샤먼의 전설이란 소설에는 1929년 아바칸과 타이세트 사이에 철도를 놓는 작업에 끌려간 무당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얀산맥의 만년설 속에서 부랴트, 투바, 야쿠트, 퉁구스, 하카스, 알타이의 수많은 무당들이 힘겨운 중노동으로 철도 아래 묻혔다고 합니다. 샤머니즘을 정리한 소련은 몽골의 라마 불교에 손을 댑니다. 몽골에 있던 800여 개의 불교 사원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승려들이 강제로 환속되었고 이를 거부하면 살해되거나 시베리아의 유영지로 끌려갔지요. 이런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경제나 국가 운영 전반에 있어 소련의 지원과 원조에 크게 의존합니다. 전통적인 유목생활은 집단체제로 전환하여 일정 지역에 정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사회체제나 교육, 문화의 대부분이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두 나라의 긴밀한 밀월 관계는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며 갑자기 종말을 맞이합니다. 절대적 지원을 제공하던 소련이 어려움에 처하며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몽골은 지식인과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됩니다. 당시 집권층이었던 공산 세력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몽골은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몽골은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992년 몽골 인민혁명당과 몽골 국민민주당, 몽골 사회민주당 등의 복수 정당들이 4년마다 국민들의 선거로 정권을 결정해 나가는 몽골은 서방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우던 러시아 키릴 문자로 된 간판들 사이로 영어 문자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공산체제의 지배 세력이었던 인민혁명당이 선거로 정권을 차지하기도 하는 몽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호감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에 비해 그것은 일방적일 만큼 강해 보입니다. 99개의 강이 모인다는 홉수글 호수는 바이칼 호수로 흘러갑니다. 몽골과 러시아를 잇는 이 두 강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바다라 칭하는 몽골인들에게 그런 호감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을 오래 두고 흐를 듯합니다. 기약 없이 늦어버린 이야기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리저리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지만 마음은 벌써 몽골의 초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늘 건안하시길 빕니다.